안녕하세요. 오늘은 쌍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물선과 타원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의 기하적인 정의 그리고 대수적인 표현, 쌍곡선의 기본 형태와 그리고 이 기본 형태를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표준 형태의 대수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살펴본다면 두 개의 표면상에 고정된 점 F1, F2라고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F1, F2를 나중에 포커스, 초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C라는 양의 숫자가 주어졌다고 할 때 F1으로부터 어떤 점 P까지의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F1과 X, Y까지의 거리와 F2와 X, Y까지의 거리의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C, 즉 점 P로부터 두 초점 F1, F2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항상 C가 되는 이러한 점들의 모임을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초점의 중심을 센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F1, F2를 포커스, 그리고 이 F1과 F2를 지나는 포커스를 지나는 축을 트랜스버스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스버스 엑시스와 이 쌍곡선이 만나는 점을 V1, V2로 나타내고 이것을 벌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방금 데피니션에 의해서 PF1과 PF2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항상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하적으로는 쌍곡선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수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타원은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비해서 쌍곡선은 두 초점 F1, F2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을 대수적으로 나타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식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a제곱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형태가 되겠고, 또 다른 형태가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이퀄 1 형태가 되겠는데, 위의 형태의 식은 트랜스버스 엑시스가 수평이 된다, 즉 x축 방향이 되는 데 비해 가지고 밑의 경우에는 트랜스버스 엑시스가 허리잔틀이 아니라 벌티컬이 되어야 되는 오터너터가 있습니다. y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때 y자리에 0을 대비해주면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때 a, b는 항상 양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요점 좌표가 a가 되겠고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절편은 존재하지 않죠. x에 0을 대비해주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y절편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초점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점의 좌표를 c,0, 마이너스 c,0이라고 한다면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트랜스버스 엑시스가 벌티컬인 경우에 이때는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죠. y에 0을 대비해주면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x절편이 존재하지 않고 y절편이 대신에 존재하겠습니다. y절편이 x에 0을 대비해주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즉 요점의 좌표가 꼭지점에 요점의 좌표가 b, 0, 요점의 좌표가 0, b, 요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 c 0,c, 0,마이너스 c라는 두 개의 초점을 갖는데 c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앞에 데피니션으로부터 점 P를 x, y라고 두고 대수적으로 유도를 해보면 얻을 수 있는 식입니다. 계산 가정은 그래서 생략되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이런 식을 유도를 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을 가지고 애심타트, 정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정확한 정근선의 정의는 내년에 미분을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y 콜 a분의 bx하고 y 콜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두 개의 직선을 생각한다면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이 그래프가 점점 y 콜 a분의 bx에 가까이 간다. x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콜 a분의 bx의 형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y가 점점 커질 때 y의 값이 점점 커지면 x의 값이 결정되는데 그 x의 값이 결국 y 콜 a분의 bx, y 콜 마이너스 a분의 bx에 점점 가까이 간다. 즉 점점 거리의 차이가 x가 이 경우에 보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거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네, y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하고 y 콜 a분의 bx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근선의 식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을 가지고 오른쪽에 1 있죠. 1을 가지고 0으로 바꾸어주면 y의 값을 계산해주면 1을 0으로 바꿔줬을 때 y의 값을 계산해주면 2하고 y의 값을 계산하면 a분의 bx 나오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1을 0으로 바꿔주면 y의 값을 계산하면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근선이 두 가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데 이 경우에 시험에 가끔 가다 보면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답인데 두 번째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ax라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서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1을 0으로 바꾸었을 때 얻어지는 y의 값이 정근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타원의 경우에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해서 표준 형태를 얻을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쌍곡선에 대해서도 평행 이동을 통해서 표준 형태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쌍곡선을 x축으로 h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v는 벌텍스를 나타냅니다. 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중심 O로부터 포커스까지 초점까지의 거리가 c라고 했을 때 c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고 했었죠. 이러한 경우에 이 그래프의 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a제곱분의 x-h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k제곱 이퀄 이것은 y제곱 둘 다 a제곱 하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첫 번째 형태라고 보고 두 번째 형태를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이퀄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 식을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에 미안합니다. 요게 b의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것이 a의 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x-h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k제곱 이퀄 1은 첫 번째 형태를 x축으로 h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어지는 정근선이 되겠고 이때는 트랜스버스 엑시스가 호리잔탈인 게 그대로 유지돼서 평행이동하더라도 트랜스버스 엑시스의 방향이 수평인 것이 수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리잔탈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해서 아래의 식의 경우에 트랜스버스 엑시스가 vertical로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표준 형태예요. 표준 형태를 항상 기억을 하고 어떠한 쌍곡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표준 형태를 바꾸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형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쌍곡선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형태 빨리 표준형의 정확한 식을 찾아내면 문제의 반을 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쌍곡선의 식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하나의 초점이 마이너스 1,2, 또 다른 초점이 5,2, 그리고 하나의 볼텍스 꼭지점이 0,2, 하나의 또 다른 꼭지점이 4,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점이 마이너스 1,2가 된다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요점 좌표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1,2가 한 초점이 되겠고 5,2가 또한 한 초점이 됩니다. 요점 좌표가 5라고 하고 요점 좌표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개의 점을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벌텍스가 0,2가 있습니다. 0,2가 하나의 벌텍스가 되고 4,2가 또한 벌텍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준다면 기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식의 표준 형태가 되게 되어서 트랜스버스 액시스가 호리잔탈이 나오죠. 따라서 이 식의 표준 형태를 보면은 스탠다드 폼이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퀄 1이 이게 표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형태가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식에서 a, b, hk의 값을 구하면 우리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h하고 k를 요 중점을 꼭지점, 두 꼭지점의 중점 또는 포커스의 중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죠. 중점은 그래서 F1, F2의 중점 또는 중점은 평균을 내서 X좌표끼리 평균, Y좌표끼리 평균을 내서 우리가 중점이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H가 2, H하고 K가 모두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가 초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죠. 그래서 초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를 재주면은 0,0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3이 되어서 C 이퀄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의 제곱이 C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장축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의 거리가 2A가 되는데 2A가 4가 된다죠. 4가 돼서 A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2가 되는 것은 2A 이퀄 4에서 찾아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에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이퀄 2가 되겠고 C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서 양변 제곱이 주면 C 제곱 이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고 A 이퀄 2가 되고 되므로 A 이퀄 2를 대입하고 C가 3을 대입해주면 B가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K 자리에는 각각 2, A 자리에는 2, B 자리에는 루트 5를 대입해줌으로써 우리는 스탠다드 폼이 4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쌍곡선의 스탠다드 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하적인 정보, 포커스를 주고 포커스와 벌텍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식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수적인 정보인 포커스나 벌텍스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대수적인 쌍곡선의 대수적인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애심타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스탠다드 폼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탠다드 폼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 경우에는 스탠다드 폼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고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h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퀄 두 가지를 합쳐주면 실제로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부호를 양변 바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우리가 두 번째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준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x가 있는 것끼리와 y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완전 제곱 식 형태가 되어야만 이러한 표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다고. 그래서 x가 있는 것끼리 모았을 때 x제곱 더하기 2x에서 완전 제곱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하고 빼주고 이 y제곱에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양변을 또한
완전적으로 Q로 만들어두고 난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형태가 된다고. 즉, 마이너스 1일 때 오른쪽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선 다시 적어보면 b제곱분의 y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 마이너스 h의 제곱 이퀄 1에서 b 이퀄 2가 되고 a가 루트 3이 된다고죠. 그리고 k가 0, h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이퀄 1을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제로만큼, 즉 y축으로는 변동하지 않았다고죠. 따라서 기본 형태가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이퀄 1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평행이동했다고 보면 되세요. 기본 형태가 센터는 0,0인데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따라서 센터가 마이너스 1,0이 되었고 요 식에서 벌텍스를 구해주면 벌텍스 꼭 지점은 y절편이 된다고죠. 그래서 x에 0을 대비해주면 0,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 줌으로써 벌텍스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형태가 vertical transverse axis를 갖기 때문에 평이동하더라도 vertical transverse axis를 갖게 되었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a의 값은 루트 3, b의 값은 2가 나와서 에시므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x를 이 형태에서의 점근선이 에시므토트가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가 된다고죠. 이것을 x축으로 h가 마이너스 1이다고죠. y축으로는 k만큼 k가 0이 돼서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 줌으로써 얻어지는 식이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 플러스 1이다. 또는 에시므토트는 오른쪽 1을 0으로 이 식을 0으로 바꿔줘 버리면 1을 0으로 바꾸고 y의 값을 계산해줘도 되겠습니다. y의 값을 계산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쌍곡선의 기하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먼저 공부하고 대수적으로 표현할 때 기본 형태, 표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쌍곡선의 형태를 살피는데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26 eccentricity가 되었는데 E equal A분의 C로 정의를 하고 A는 꼭지점 좌표였다고죠. 그리고 C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E의 값은 항상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은 항상 B의 제곱 양수이니까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게 되었고 B가 특히 0이 아니라면 항상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E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E의 값이 커지라는 것은 A에 비해서 B의 값이 E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뭔데에 가깝다는 것은 B가 A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 직선에 매우 가깝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에서 b가 a보다 월등하게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직선에 가깝다는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요점 좌표가 a가 되겠는데 이것이 굽어 있지 않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즉 x절편이죠. x절편을 구하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데 x절편인 x 이퀄 a, x 이퀄 마이너스 a라는 두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하고 이 쌍곡선의 커브가 매우 가까운 형태가 오른쪽에 b의 값이 많이 크다면 이 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b의 값이. 그러다 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값의 직선에 매우 가까운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제너럴케이션은 우리가 쌍곡선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전 시간에 타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2차 곡선 코닉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코닉의 대수적인 시간 지금까지 배웠는 코닉의 시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 C, D, E, F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히 A의 값이 C의 값하고 같다면은 타원이 되겠죠. 타원이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타원이 아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의 값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닌 경우가 쌍곡 패러볼라 포물선이 되겠고 AC의 부호가 같은 경우가 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AC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하이퍼볼라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곳은 AC의 부호가 음수가 되죠. 타원의 표준 형태가 A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었다가 저희 타원의 경우 이런 모양이 되어가지고 x제곱의 개수나 y제곱의 개수는 항상 부호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다거나 둘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AC의 값에 따라서 AC의 형태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의 값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2차 곡선의 식이 어떠한 2차 곡선을 그리는지를 기록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F의 값도 중요해서 F의 값에 따라서 이게 A 콜 C라고 해서 항상 서클이 되는 것은 아니고 F의 값에 따라서는 서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이 된다면 A하고 C하고 같아진다. X-H제곱 더하기 Y-K제곱 이퀄 I제곱 형태가 돼서 이것을 풀어주면은 A하고 C의 값이 같은 형태가 되는 데 비해서 포물선의 값은 AC 중에서 하나는 0, 하나는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타원의 경우에는 AC,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항상 같다. 쌍곡선의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인 A하고 Y제곱의 개수인 C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XY의 개수는 없죠. 그죠? XY의 개수가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Y의 개수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해전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는 4가 되고 Y제곱의 개수는 0이 돼서 A를 라지 A를 4, 라지 C를 0으로 볼 수가 있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패러볼라가 되는데 비해서 X제곱의 개수가 4가 되고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부호가 반대가 되어서 이것은 표준 형태로 바꾸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쌍곡선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닉의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을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곡선을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는데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식의 형태는 앞에서와 다르게 xy의 개수가 살아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y 더하기 f 이퀄 이형 형태. 좀 전에 보면 요식에서는 xy의 개수가 없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곡선 중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식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 xy의 개수 b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xy의 개수인 b를 회전 변환을 통해서 b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 x축, y축을 파이만큼 변이동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좌표 축을 가지고 라지 x, 라지 y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 P가 이 평면상에 있을 때 점 P의 small xy 좌표를 생각할 수 있고 large xy라는 새로운 좌표 축상에서의 좌표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죠. large xy 축상에서의 좌표를 살펴본다면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만큼의 길이를 large x, 이만큼의 길이를 large y라고 했을 때 small xy와 large x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폴라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라지 x는 이만큼의 각을 시타라고 한다면 라지 x와 라지 y는 각각 r 코사인 시타, r 사인 시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터 데피니션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스몰 xy의 값은 평각을 시타가 아닌 시타 플러스 파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몰 xy는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파이, y는 r 사인 시타 플러스 파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식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지 xy 축상에서의 요점 p의 평각은 시타이지만 스몰 xy 축상에서의 평각은 시타 플러스 파이가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점 P까지의 거리를 알으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코사인 합차 공식, 사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스몰 x가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시타 플러스 파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따라서 r 코사인 시타를 라지 x, r 사인 시타를 라지 y로 바꿔준다면 스몰 x가 라지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라지 y 사인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사인에 대한 합차 공식을 사용해 보면 스몰 y가 라지 x 사인 파이 더하기 라지 y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두 개의 식, 스몰 x가 라지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y 라지 y 사인 파이, 그리고 스몰 y가 라지 x 사인 파이 더하기 라지 y 코사인 파이라는 두 개의 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은 매우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즉, 스몰 x는 스몰 x와 스몰 y의 행렬은 라지 xy로 이루어진 행렬에다가 2x2 매트릭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를 원수로 갖는 2x2 매트릭스를 곱해줌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xy의 개수인 b를 0으로 만들고 싶죠. 그죠? 그리고 이 가정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a 프라임 x를 스몰 x가 라지 x로 바뀌고 스몰 y가 라지 y로 바뀌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xy의 개수인 b의 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해전해서 b의 값이 제로가 되지 않고 그 b의 값은 코탄젠트 1파 이퀄 b분의 a-c가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파이로 보여주면 정확히 제로가 된다는 것, xy의 개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계산 과정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의 해전 각을 파이라고 했을 때 xy 축의 해전각을 파이라고 했을 때 코탄젠트 2파이가 b분의 a-c다. 이 시간 이 정리는 매우 중요해서 기말고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시험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항상 등장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탄젠트 2파이는 b분의 a-c, b는 xy의 개수이고 a는 x제곱의 개수, c는 y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xy와 라지 xy 사이의 관계는 스몰 xy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를 곱해서 행렬로 곱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2차 곡선의 xy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공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리를 적용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이런 모양으로 논다는 거죠. 7x제곱 이런 구체적인 식을 주고 xy의 개수가 0이 아닌 식을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보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봐라. 일단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양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양수로서 곱하면은 당연히 양수가 되니까 이것이 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타원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타원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해전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전형 각도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어보면 ax 스몰 x 제곱입니다. 플러스 bxy 더하기 c y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y 플러스 f 이퀄 0에서 현재 경우에 a를 7, b를 마이너스 6루트 3, c를 13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탄젠트 2파이는 b분의 a 마이너스 c라는 공식을 기억해 둬야 된다고 했었죠.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6루트 3분의 7 마이너스 13에서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탄젠트의 값이 루트 3분의 1, 즉 탄젠트 2파이가 루트 3이 돼서 2파이가 2파이의 값이 3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고. 따라서 파이 값은 6분의 파이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xy의 개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앞에서 배웠는 공식 스몰 xy는 코사인 파이를 배웠죠.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보면 xy 이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라지 xy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라지 xy에 대한 식을 얻어야만 정확한 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풀어주면은 x하고 y가 각각 x는 2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라지 y, 스몰 y는 2분의 x 플러스 루트 3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식 7x 제곱 마이너스 6루트 3 xy 더하기 13y제곱 마이너스 16 이퀄 0에다가 이 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이것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 식을 제곱식을 전개해주고 인수분해 다 전개를 해주면, 식을 전개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정리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4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타원이 된다고죠. 장축의 길이가 4가 된다고죠. 타원으로서 타원은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 이 요점이 2가 되겠고 요점이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스몰 xy가 아니고 라지 xy입니다. 라지 xy 축상에서 이 그래프 모양이 이와 같이 되겠고, 스몰 xy 축상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스몰 xy 상에서 축을 가지고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 아니라 이 라지 x 라지 y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꾸기 바랍니다. 라지 x 축상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그래프는 기락적으로 이 파란 형태의 타원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개념이 인베리언츠라는 불변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2차 곡선을 해선을 하더라도 해선 앞에 배웠는 요 공식 이 공식 있죠. xy 이퀄 이 공식을 통해서 해전을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인베리언츠를 얻게 되는데, 인베리언트의 개념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해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로테이션 인베리언트라고 부르는데, C1이라는 코닉이 C2라는 코닉을 회전 이동해가지고 얻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코닉 모양이 대수적인 식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어진다고 했을 때, 회전을 하더라도 식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F하고 F'이 상수항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의 개수의 합, 즉 2차 항의 개수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판별식과 유사한 형태 b제곱 마이너스 4ac xy의 개수 b의 제곱에다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인 ac의 곱에 4배를 했는 것에 뺏는 값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 즉 상수항 f하고 x제곱 y제곱의 개수인 a 플러스 c
그리고 xy의 개수인 b의 제곱에다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 ac를 곱했는 데다가 4배를 했는 거예요. 차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즉 f a 플러스 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론적으로 불변량이 된다는 것, 인베리언스가 된다는 것을 이 티어럼이 주장하고 있고, 이 티어럼의 증명은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앞에서 행렬식 있었죠. 행렬식, 로테이션에 대한 행렬식, 스몰 xy가 라지 xy에 대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등등등 있었다죠.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나옵니다. 계산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불변인 양을 살펴보았고, 이 값이 변하지 않고 특히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부르는데,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보고서 이 그래프가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인지 타원인지 쌍곡선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C1을 회전이동해서 XY의 개수가 0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불변량이라고 해서 저죠. B 프라임이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B 프라임이 0이라고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4A 프라임 C 프라임이었고, A 프라임 C 프라임의 부호를 보고서 이 형태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하죠. 회전하더라도 2차 곡선의 형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포물선을 회전하더라도 포물선이고, 쌍곡선을 회전하더라도 여전히 쌍곡선, 타원을 회전하더라도 여전히 타원이죠. 그래서 A 프라임 C 프라임의 부호를 보고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알 수가 있고, 또한 C2의 형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1의 형태를 결론적으로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보고서 C1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리는 일반적인 어떤 코닉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y 더하기 f 이퀄 0 형태의 코닉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넌트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고서 어떠한 2차 곡선인지를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닉 C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가 특별히 0인 경우를 생각하면 ac의 부호가 같다면 타원이라고 했었죠. b가 0이라고 생각하고 ac의 부호가 같다면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수가 된다면 일립스 또는 서클이 되겠고, a하고 c의 값이 같다면 서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라가 된다면 b가 특별히 0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ac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파라볼라인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0이 되지만,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파라볼라라면 이게 성립하지만은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항상 파라볼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이퍼볼라가 된다면 쌍곡선이 된다면 AC의 부호가 반대였다고 하죠. B가 0인 경우에 AC의 부호가 반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나 AC의 부호가 반대라면 이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의 값을 보고 디스크리미넌트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또는 0이냐에 따라서 이 2차 곡선이 타원이냐 포물선이냐 쌍곡선이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와 같이 회전각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티어럼을 이용해서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8xy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7 이퀄 0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좌표계 라지 xy를 찾고 또 파이도 찾고 해야 돼서 그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이 형태요, 그래프의 형태가 타원인지 포물선인지 쌍곡선인지를 위의 정리를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겠고, 이제 또한 y의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문제를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x제곱의 개수가 a로 정의되어 있고 xy의 개수가 b, y제곱의 개수가 c로 정의되어 있다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구해주면 64 마이너스 18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이퍼볼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한다. x를 상수로 보고서 이 식으로 만들어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제곱 4y제곱 a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는 상수로 간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고 근의 공식을 사용해 주면은 y 이퀄 4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 전체가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갈로 빠져 있다 그죠? 갈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주면은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7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쌍곡선의 정의, 그리고 쌍곡선을 대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특히 쌍곡선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저죠. 쌍곡선에서 중요한 점은 초점과 벌텍스 이러한 정보가 중요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2차 곡선의 식, 그리고 일반적인 2차 곡선의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해전의 각도를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식의 모양을 보고서 우리가 이 2차 곡선이 타원인지 포물선인지 쌍곡선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배웠는 중요한 공식이 코탄젠트 2파, 이 해전 xy 개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전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축의 해전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코탄젠트 2파 이퀄 b분의 a-c 스몰 xy가 라지 xy에다가 그만큼의 해전의 각이다. 이런 관계식, 이 시어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표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차 쌍곡선의 표준 형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기본 형태가 또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이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형태가 기본 형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